저가 매수를 하는 게 이게 말은 쉽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팁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때는 더 많이 살려고 노력을 하시는. 박사님께서 최근에 파이어 주식이 되셨다고 예, 제가 들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선 먼저 축하드리고요. 광화문도 부모님 같은 분들이 책을 많이 사주셔가지고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렇게 파이어족이 되려고 준비하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많거든요. 하죠. 예. 이런 분들에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파이어족이 되면 좋을 건지. 세 단계인 것 같아요. 세 단계인데 첫 번째는 취직하자마자 장가가자마자 나 돈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건 분들 다 경험해 보시거나 지금 아직 취업 준비 중이신 분들 알아두시면 좋은데 첫 해는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리 마음이 열심히 저축해 봐야지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당장 취직을 했다. 어르신들 일단 추석에 그냥 갈 수 있어요? 예? 상품권이라도 들고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보통 저는 지방 출신이거든요. 저는 대구 출신인데 정확하게는 더 산골인데 어떤 대구 출신인데 서울에서 살면서 직장 근처로 아무래도 너무 멀리서 출퇴근하면 지쳐서 회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하거나 월세를 얻거나 해야 될 때 금융 비용도 또 많이 들고 또 옷도 새로 양복을 특히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 해는 저축을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잘 갖고 계시되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직장들이 이제 첫 해보다 다음 해가 되면 월급이 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턴도 신분으로 있다가 정규직 되고 하면서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때 오를 때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난해 내가 소비 성향을 올해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월급이 2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220만 원 됐다. 그러면 지난해 썼던 일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축이 가능한 데다가 20만 원 올라간 거는 올랐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달러 예금이든 ETF를 사는 예약 주문을 거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예약 주문을 걸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인 게 첫 해는 집들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돈 못 모아요. 제가 알거든요. 근데 맞죠. 그 다음 해에 월급 오르고 또 맞벌이 하는 경우는 월급이 오르는 폭이 더 크겠죠. 그거는 모두 전액 월급이 오르지 않았던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나라 직장이 대부분 근속에 따라 월급이 오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다고 좋아하면서 쓰면 큰일 난다. 승진했다고 턱 내는 거 그거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안 돼요. 망해. 내가 그랬거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제 돈이 모이면서 이 투자로 전향을 하게 되는데 한 방에 성공하겠다는 생각은 제발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2008년에 이제 시드머니가 생겨서 조금 투자를 하고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드머니는. 그래서 이제 그걸 환율이 급등하니까 차익을 실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정이에요. 이거는 한 1억을 투자해놨는데 2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환율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그런 시기가 자주 또 오면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요. 아무튼 간에 뭐 한 1억 5천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생각해보면 1억 5천을 전부 한국 주식시장이 그때 종합주가지수 900포인트 갔으니까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전인데 30만 원이었어요. 그게 300만 원 됐거든요. 근데 그걸 다 샀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 마음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환차익 본 거. 5천만 원 환차익 났잖아요. 아까 제가 1억을 넣었는데 1억 5천 됐으니까. 5천만 원만 갖고 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 번이라도 시행해 보시면 늘게 돼요. 투자는 이 습관이 습관. 그러니까 뭐냐면 멘탈이거든요. 멘탈. 우리가 투자를 했다가 나 이거 실패하면 난 끝장이야 라는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재테크가 잘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조금만 이익 나도 팔아요. 그런데 이익이 난 거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이거는 내가 환차익이 나와서 이익을 본 건데 이거 좀 잃어버려도 된다. 뭐 0이 되겠어 주식이? 망하지 않을 기업을 사면 돼. 이런 마음을 하게 되면 성공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세 단계가 되면 이제 시드머니가 굴러가기 시작하고 이제 집도 생기고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시기가 오면 대략 이제 40대겠죠. 우리가 성공적인 재테크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한 거예요, 여러분. 한 40대쯤 됐을 때는 이제 자산 배분을 저는 좀 추천하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자면 내가
돈을 이제 좀 모았어요. 2억을 모았어, 2억을. 집도 있는데. 집도 있고 2억의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괜찮죠, 그죠? 그러나 이제 노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공포가 많고 특히 장수할 수 있다는 걸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래 살 수 있고 그 노후 빈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포트폴리오나 말씀을 드리자면 2억이 있다 그러면 1억은 한국 원화 자산, 1억은 미국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반반 투자하는 걸 제가 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요. 미국 달러 자산에 1억을 투자할 거면 1억은 스파이더 같은데 SPY죠, 그죠? SPY에 이렇게 딱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인덱스에 투자를 하고 QQQ도 좋지만 반반을 섞으면 섞었지 QQQ 하나만 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고요. 왜냐하면 2000년 전 모통신 거품 때 마이너스 91% 가는 걸 봤거든요, 제가 그 눈앞에서 봤어요, 그걸. 올해 투자를 한 사람들은 정말 좋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올인은 싫어해요. 특히 내 인생 노후를 설계하는 자금을 어떤 시장 한 군데다 탁 털어넣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봐서 SPY, 스파이더 SPY가 저는 좋고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주식을 분산하고 싶다라면 VNQ 같은 미국의 리츠 펀드거든요. 이런 데다 올해 수익률 1위죠, 그게. 모든 섹터 중에 리츠가 수익률 1위라는 걸 모르신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7월까지 현재 수익률 1위가 리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나머지 또 절반 정도는 저는 미국 국채 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IEF 삽니다. 그러면은 이제 달러에도 투자이 되고 주식에도 투자가 되고 그렇죠. 국채에도 투자가 되고 채권에도 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억은 우리나라 채권,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펀드 같은 데도 한 절반 5천만 원. 네. 그리고 5천만 원은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1천만 원 정도는 개별 종목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코덱스 200, 킨덱스 200, 타이거 200 이런 한국을 대표하는 200개 우량 종목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에 넣고 아주 소액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도 저도 조금은 해요. 그렇죠. 개별 종목을 어느 정도 해줘야지 그래도 내가 주식 투자하는 느낌도 그 있고 갈증이 이게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게 내가 시장을 한번 이겨보겠어. 그런 용감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못 이겨요. 저도 못 이겨요. 그렇죠. 아 부끄러워. 저도 못 이겨요. 정말 시장을 이긴다라는 건 특히 장기간에 걸쳐 이긴다라는 건 꿈 같은 이야기고요. 토탈 리턴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 투자들이 참 저는 괜찮지 않냐 그런 쪽에 생각하는데 이렇게만 하면 다들 재미없어 하시기 때문에 저도 아주 조금은 개별 종목 투자를 하고 저도 뭐 유럽 주식도 좀 갖고 있고요. 중국 주식, 미국 주식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제 채널에 구독자분들도 S&P 500 ETF를 장기간 모아가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 좋죠. 장기간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분산하자고 제가 이제 조금 그 나이 들어서는 분산하자고 그런 게 뭐냐면 멘붕해서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작년 3월. 작년 3월에 S&P 500이 고점에서 32% 정도 빠졌죠. 그런 거 겪으면 그 투자가 다 거기만 돼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미국 주식도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달러에서 특히 좋은 점이 채권을 다양하게 살 수 있어서 미국 국채를 들고 있으니까 거기서 환차익도 생겼지만 미국 국채 수익률이 작년에 상반기 최고 수익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팔아서 물타기를 했죠. 그게 진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0년의 성과. 그래서 2019년에 화이어했는데 화이어하고서 이제 저희들이 다들 화이어 하시는 분들한테 전 화이어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비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던 것처럼 회사에서 주는 법카 쓰듯이 카드 쓰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2019년 내내 근검 절약하면서 저희들 되게 아껴서 저희 부부가 굉장히 노력해서 저축했어요. 그런데 2020년 봄에 딱 그렇게 그 물타기를 해서 주식이 더블 났잖아요. 지수가 더블 났죠. 그죠? 지수가 더블 날 때 물타기를 냈잖아요. 그냥 바닥에 저가 매수했다는 뜻이거든요. 물타기가. 그걸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 이렇게 탁 차익을 실현하면서 하니까 오빠는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게 없는데 왜 자산은 늘었지?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되니까 올해는 저희가 소비에 있어서도 물론 뭐 아주 많이는 못 쓰는데 소비에 있어서도 막 2019년 은퇴 바로 직후 그 화이어 직후에는 굉장히 절약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면 올해는 그래 뭐 요거는 우리 그동안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거 우리 결혼 기념일 기념으로 하나 지르자 뭐 이런 게 이제 되기 시작하니까
역시 자산에서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 안정적인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오히려 더 부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겁이 이제 서서히 위기가 오면 어떡하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공포들이 우린 있잖아요. 네. 그런 공포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참 특히 글로벌 투자의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작년에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많고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 지수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계속 모아갈 수가 있는데 분명 하락기도 올 거란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 할까요? 그 이제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마음가짐이 뭐냐면 달러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네. 환에서 일단 수익이 좀 나니까. 왜냐면 떨어질 때 주가 폭락할 때가 환율이 오를 때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할 때가 마음이 편한 게 뭐냐면 미국 주식이 빠질 때 환율이 올라서 평가액이 올라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 주식만 너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국 사람이 한국 주식에 친숙함을 느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네. 우리의 입장에서 환율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 방어 기제 이런 게 수익률을 지켜주는 게 있어서 글로벌하게 좀 분산해서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저는 주식에서. 두 번째는 월급을 벌 때 투자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는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이라면 아무튼 소득이 있을 때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손해를 봤을 때 주가 빠질 때 사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더 빠질 것 같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이게 말은 쉽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월급이 들어오고 있으면 팁 하나만 말씀드리면 주가 급등하면 좀 천천히 사도 돼요. 그날은 좀 덜 투자를 해도 돼. 그날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평가가 올라가는데 작년처럼 주가 폭락할 때는 저축을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게 월급이 들어오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불황에 소비를 줄여야 되잖아. 네. 어차피 뭐 사회적 거리두기 밖에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시면, 그러니까 물타기가 핵심이거든요. 인덱스 투자는 주가가 빠질 때 더 열심히 사는 게 인덱스 투자의 가장 중요한 본령이에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장기는 추세적으로 상승하지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주가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경제는 원래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이 동물적 충동, 야성적 충동이라는 게 없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자기 돈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남의 돈 빚을 져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정말 돈 벌고 성공한 사람들만 우리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패한 사람도 그렇죠. 많기 때문에 경제라는 건 원래 불안정해요. 그 불안정함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한 나라의 자산에만 너무 올인하지 말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기 변동이 큰 나라에 올인하지 말고 선진국 같은 데다가 좀 분산하자. 이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질 때마다 물타기를 하자. 그러니까 더 많이 저축하자. 더 많이 저가 매수하자. 그게 왜냐하면 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쉽지 않은데 그 자세를 가지시면 저는 투자에 있어서 기본은 이미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께서 한편으로는 이제 절제하고 그 절제해서 소비액을 줄여서 그 돈을 이제 투자액을 늘리는 그런 방법을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반대로 한편으로는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저축보다는 좀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이제 그런 소비를 많이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는지. 여러분 행복은 그 강도가 아니고 빈도예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강도와 빈도를 구분할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질렀다. 백을 질렀다. 좋죠.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요. 세게 한번 지르는 거에 따르는 행복감은 그렇게 장기간 오래 가지 않더라라는 거고 거기에 오히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빈도를 제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간단해요. 우리가 어떤 뭐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산책이거든요. 스킨십을 하면서 손을 잡으면서 공통의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햇빛을 받든가 뭐든 밖에 야외 활동을 하면서 공통의 경험, 사진을 찍는다든가 뭐 잠깐 걸어가가지고 식당을 어디 가서 가서 맛있는 걸 같이 먹는다든가 도시락을 싸서 가서 벤치에 앉아서 먹는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사줬다가 물질적인 게 아니라
누구와 보내는 시간의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공통의 화제를 가진 사람. 과 스킨십, 손을 잡아야죠. 산책할 때는 꼭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의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스킨십하고 끝나면 또 재미없잖아요. 결과물이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도시락이라서 뭐 그냥 어디 맛집이라고 꼭 갈 필요는 없는 거고 누구랑 먹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추억에서는. 그리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그 빈도를 높여나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냐. 그리고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자면 차를 사는 것보다 여행을 갔다 오는 게 훨씬 나은 그 행복감을 높이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때 무슨 차를 샀느냐, 그때 무슨 백이 있었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여행했냐는 건 기억이. 근데 그 여행이라는 게 꼭 해외를 나가야만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요즘 같은 데는 포천에 거기 가도 좋고, 여기 해바라기 꽃이 만발한 그런 지역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면 체험이고 시간인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빼는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처럼 직주근접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거고. 그럼 직주근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행복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투자잖아요. 그 주택이든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방식이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욜로도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젊을 때 많이 다녀야죠. 몸이 건강할 때. 그런데 그 방식이 저는 뭘 물건을 산다라는 물질적인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체험적 소비가 그리고 한 번 크게 지를 걸 10번 하는 게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뭐 하나를 살 걸 10만 원짜리를 10번 하는 게 훨씬 더 행복감의 누적치는 크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박사님을 다음에 한 번 더 초청을 드려야 편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와인. 네, 하시면서 자 한번 같이 와인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러봐 주십시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뵐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